이제 후한서 군국지에 보면 옛날 한국이 그 산동성에 있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그 한국을 정자 정자로 바꿨어요. 그래서 한정이라 그랬는데 한국을. 그런데 이 후한서 군국지뿐만 아니라 북위 때 만들어진 수경주라든지 아까 그 송나라 태평환욱기라든지 원나라 시대에 쓴 재성이라든지 이런 책에도 다 이 한착이 하나라를 멸망시키고 한국을 건국해서 중국을 지배한 그런 기록이 다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해 조선만 있었던 게 아니라 발해 유역에 이 발해 한국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 중국의 하은주 하면은 중국을 대표하는 왕조인데 그 하나라를 멸망시키고 우리 지금 한국 그 한국의 조상이 중원을 지배한 그런 기록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는 대한민국의 한국이 아니고 찰한자 한국이에요. 그러면 찰한자 한국하고 대한민국의 한국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찰한자 한국하고 대한민국의 한국하고 옛날에는 같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 한착을 찰한자 한착이라고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한자를 써서 한착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 나라 이름을 찰한자 한국이라고도 하고 대한민국 한자를 써서 한국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록들이 이제 후기의 기록들에 보면 한착을 찰한자 한착으로 쓴 경우도 있고 대한민국의 한착으로 쓴 경우도 있고 이 한국을 찰한자 한국으로 쓴 경우도 있고 대한민국 할 때 한국으로 쓴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대한민국 할 때의 한자하고 찰한자하고 같이 통용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현재는 이 압록강 남쪽의 조그만한 이 나라지만 저 역사로 올라가면 역사상에서는 이 시진핑 이야기처럼 중국의 일부가 아니라 중국을 당당하게 지배한 중국의 주인이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국하고 똑같은 글자를 쓴 그 한국이란 나라가 중국의 역대 왕조의 하나인 하나라를 멸망시키고 중원을 지배한 그런 기록이 다 중국 정사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아까 조선만 대동강 유역 평양의 조선 이전에 발해 조선이 있어가지고 중원을 지배했을 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한국도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발해 유역에서 고대 한국이 중원의 주인으로서 지배를 했었다. 이런 것이 춘추좌전이나 후한서나 이것은 다 중국의 정사지 어디 야사입니까? 이런 기록을 통해서 다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지금 그 고대 조선을 이어서 북한에서 조선이란 이름을 쓰고 있고 고대 한국을 이어서 대한민국에서 한국이란 이름을 쓰고 있는데 현재는 북한의 조선이나 남한의 한국이나 이 압록강 남쪽에서 조그만 손바닥만 한 나라를 가지고 서로 그것도 통일이 안 되고 분단이 되어 있지만 역사적으로 올라가면 말이야. 에? 역사상에서는 말이지. 이 한국의 조상들이
중국의 하은주 하는 그 하나라를 멸망시키고 중원을 지배했고, 또 이 조선의 조상들이 발해 유역에 발해 조선을 세우고 중원을 지배했다. 그러니까 조선과 한국이 역사상으로 올라가면 중국의 일부가 아니라 오히려 중원을 지배한 중원의 주인이었다. 중국의 주인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 지금 우리가 한국이나 일본에는 없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책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계가 인정하는 후한서, 춘추좌전, 산해경, 태평환욱기, 이것은 모든 세계가 인정하는 책들 아닙니까? 네. 또 모용은의 신도비 같은 것은 이건 금성문이라 해가지고 1500년 전에 기록이 비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지금 함양박물관에 가면 모용은 비문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발해조선에 대해서 하나 빠뜨렸는데, 송나라 때 무경총효라는 책이 있었어요. 무경총효의 이 송나라가 중국을 그때 중원 왕조지만 중원을 통일하지 못하고 북쪽에는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가 있고 남쪽에 송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강토는 통일을 못했지만 그래도 문헌상으로라도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무경총효를 쓰면서 북번 지리, 북쪽 변방의 지리를 쓰면서 연경주군이라고 하는, 연경이 북경을 말합니다. 그때 송나라 때는 이제 주와 군 제도를 시행했어요. 그 기록에 보면 북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과, 조선하, 구심리, 북지, 고하구라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제 송나라는 남쪽에 있고 요나라는 북쪽에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북쪽에서 요나라 서울을 이제 송나라가 군사적으로 더 약하니까 이제 북쪽에 요나라의 사신을 가고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신이 가면서 그 쓴 기록이에요. 조선하를 지나가지고 구심리를 가면 북쪽으로 고하구에 당도한다. 고하구는 고북구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송나라 때까지만 해도 북경 북쪽에 조선하라고 하는 강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조선하가 무슨 지금의 한반도에 북한에 어디 있었던 게 아니고 북경 북쪽에 연경이 옛날에는 북경입니다. 연경의 지리를 설명하면서 이제 송나라가 남쪽에 있었으니까 남쪽에서 쭉 가가지고 북경에 가서 조선하를 지나서 구심리를 가면 고하구, 고북구에 도착한다, 그런 기록이 나와요. 다른 기록에는 고북구라고도 했습니다. 고하구라고도 하지만 고북구는 지금도 중국 지도에 보면 나옵니다. 북경 북쪽에 고북구라고 하는 지명이 나와요. 근데 현재는 조선하는 없고 북경과 고북구 사이에 조하라는 강이 있습니다. 조하. 그러니까 조하가 이 송나라 때에는 조선하로 불렸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록도 제가 지금 최초로 한국에 소개를 했는데 발해 유역에 고조선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자료입니다. 이런 천여 년 전에 이런 기록이 있는데 북경에 발해 유역에 조선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부정합니까? 그러니까 이 자료 하나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 무경총효에 나오는 조선하를 지나서 구십리를 가면 고북구가 나온다, 이런 기록 하나만 가지고도 발해 유역에 고조선이 있었다고 하는, 지금 이것은 송나라 때 기록이기 때문에 천여 년 전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이성계 조선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성계 조선은 불과 5, 600년 전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무경총효는 천여 년 전에 쓴 기록이란 말이죠. 조선과 한국만, 그 고대 조선과 고대 한국이 중국을 지배한 그런 나라였느냐? 사실은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 지금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거는 4대 사관, 식민사관에 의한 그런 지금 역사가 가르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구려가 무슨 발상지가 이 길림성, 오녀산성이 고구려의 발상지라고 이렇게 알고 있고, 고구려가 이 압록강 북쪽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수양제가 이 고구려를 정벌하러 오면서 조서를 내렸어요. 두 번째 정벌하러 오면서 쓴 조서 가운데 다른 기록은 사관들이 많이 위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구려가 중국을 지배했다, 그런 기록을 사관들이 글자 하나씩 고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직접 고칠 수 없는 것이 황제의 조서예요. 황제가 직접 쓴 기록을 사관이 마음대로 못 고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황제의 조서 가운데 역사의 진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수양제가 고구려를 3차에 걸쳐서 정벌을 했는데 제차 고구려를 정벌하러 오면서 내린 조서 가운데 어떤 기록이 나오느냐? 거세 출군하야 문제 요갈이라, 지난 해에 군대를 출동시켜가지고 요수와 갈석산에 가서 죄를 물었다, 이런 기록이 수양제가 쓴 재벌 고구려조, 제차 고구려를 정벌하러 가면서 내린 조서에 나온다 이거야. 아니, 그때 고구려가 압록강 남쪽에 있었으면, 현재 대동강 유역 평양에 있었으면 문죄 압록강이라고 하든지 문제 평양이라고 하든지 그러지 왜 요갈이라 해서 요수와 갈석산에 가서 죄를 물었다고 그랬겠습니까? 이것은 고구려가, 수나라가 정벌할 때 고구려가 현재의 평양에 있었던 게 아니고 요수와 갈석산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명백한 근거 아닙니까? 황제가, 수양제가 직접 쓴 조서니까 이거는 사관들이 손을 못 댄 겁니다. 황제가 쓴 글이 아니었으면 문제 요갈을 글자를 바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구려가 이 압록강 유역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나라, 당나라 때 고구려는 갈석산 부근에 있었다고 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갈석산이 현재는 하북성에 있는데, 하북성에 있어요. 갈석산, 여러분들이 중국을 가면 갈석산을 많이 가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원래의 갈석산은 현재의 갈석산보다 훨씬 더 안쪽에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하북성에 갈석산에 고구려가 있었고, 이때에는 고구려의 수도 평양이
현재 한반도 평양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북성 평주가 이때 평양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거는 수양제의 그 조서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수양제가 고구려를 정벌하러 왔다가 고구려가 이 대동강 유역에 있는 조그만한 나라면 수양제가 100만 대군을 몰고 와가지고 3번이나 왔는데 그냥 지고 돌아가겠습니까? 고구려가 그런 변방의 조그만한 나라가 아니라 당대에 중원과 필적하는 그런 강대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수양제가 결국은 3차에 걸쳐서 고구려를 정벌했지만 고구려가 망한 게 아니라 수나라가 망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 이제 수나라가 망하고 당태종이 이제 또 고구려를 정벌했는데 그때에도 당태종이 토고구려 수조가 있어요. 고구려를 정벌하러 갈 때 직접 손수 당태종도 조서를 썼습니다. 거기에도 문제요갈이란 말이 나와요. 요수와 갈석산에 가서 죄를 묻겠다 이거야. 아니 고구려가 평양에 있었으면 백두산 부근에 있었으면 아니 평양에 가서 죄를 묻겠다고 하든가 압록강 유역에 가서 죄를 묻겠다고 하든가 청천강에 가서 죄를 묻겠다고 해야지 왜 요수와 갈석산에 가서 죄를 묻겠다고 했겠습니까? 이것은 고구려가 한반도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저 중원에 갈석산을 중심으로 현재의 그 북경에서 훨씬 더 안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고구려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확실한 기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제가 갈석산 고구려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 우리는 지금까지 한반도 고구려만 알고 있는데 한반도 고구려는 고구려가 망해서 이쪽으로 온 거고 고구려가 왕성할 때에는 중원의 왕자로서 중원을 지배했고 갈석산을 중심으로 왜냐하면 문제요갈이라 그랬으니까 갈석산 부근에 고구려가 없었으면 왜 수양제 당태종이 요수와 갈석산에 가서 고구려의 죄를 묻겠다고 말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갈석산 부근에 고구려의 수도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것은 지금 뭐 어디 소설을 쓰는 게 아니고 중국의 정사 가운데서도 황제가 직접 내린 손수 쓴 기록 수조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 당나라 때 두란 사람이 쓴 통전에 보면 이제 그 안동 도호부를 설치하잖아요. 당나라 때. 거기에 그런 기록이 나와요. 안동 도호부. 진이한, 진시황 진나라 때나 이한은 이게 이제 서한 동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시황의 진나라 때나 서한 동한 시기에는 요동군이 동쪽으로 낙랑과 통했다. 낙랑군과 그러니까 요동군, 낙랑군이 있었다 이 말이야. 그리고 진나라 때 그 뒤에 이제 진시황의 진나라, 그 다음에 한나라, 그 다음에 진나라 아니야. 진나라는 서진, 동진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진나라 때에도 그대로 따랐는데 그때는 이제 요동군, 낙랑군뿐만 아니라 평주도 설치했다 이거야. 그러면 평주는 중국 지도상에 보면 지금의 그 진황도시 그 발해 유역에 평주가 있거든요. 평주도 설치했다 이거야. 그러면 이때 평주는 저 발해 유역에 설치하고 요동군은 한반도 유역에 설치하고 낙랑군은 저 대동강 유역에 설치하고 그럴 수가 없잖아. 현재 식민사학자들은 낙랑군이 뭐 평양 부근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평주, 요동군, 낙랑이 다 북경을 중심으로 있었던 거야. 근데 후위 시기에 와가지고는 고구려가 그 지역에다 도읍을 했다. 그러니까 고구려가 평주에다가 수도를 했다 이 말이야. 근데 우리가 지금 교과서에서는 고구려의 수도가 한반도라든지 뭐 연영성 길림성이라든지 이런 데 있었다고만 나오지, 저 북경 평주에 고구려가 수도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워본 일이 없잖아요. 근데 중국 기록에는 두라고 한 그 고구려 시대를 살았던 두라고 한 사람이 쓴 통전에 보면 후위 시대에는 고구려가 평주에다가 수도를 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 말이야. 우리가 지금 광복을 했으면 이런 고구려를 제대로 찾아서 해야, 갈석산 고구려, 평주 고구려를 제대로 찾아야 역사 광복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강토는 광복이 됐지만 역사 광복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기록을 통해서 본다면 중국은 역사상 한국의 일부였다, 이런 제목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시진핑이 한국은 역사상 중국의 일부였다, 그 말은 그것을 역사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증명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한국은 역사상 중국의 일부였다, 그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하려면 뭐 명나라 때 이제 명나라의 이 이씨 조선 왕조가 속국이었으니까 뭐 그런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청나라 때 이 또 한반도가 지배를 받았으니까 속국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청나라는 여진족의 나라지 한족의 나라가 아니잖아. 그리고 한, 당, 송, 원, 명, 청인데 송나라는 아까 이야기와 같이 송나라 때 무경총회에 보면 이 고북구 옆에가 조선하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조선이 거기까지 지배했다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보더라도 송나라 때는 오히려 그 중국의 지배권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요, 금, 원, 청, 요 나라 거란족, 또 금나라 여진족, 원나라 몽고족, 다 한족이 지배한 게 아니잖아. 그러면 고구려만 중원을 지배한 중원의 왕자로서 존재했느냐? 그렇지 않고 고구려뿐만 아니라 백제도 중원의 왕자로서 중원을 지배했다. 그것을 기록으로 증명할 수가 있느냐? 송서, 중국의 25사 가운데 하나가 송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열전 동이 백제조에 보면 백제 야규요서, 백제가 요서를 침략해가지고 소유했는데 백제 소치 유지 진평군 진평현이라. 백제가 그 치소로 삼은 것은 진평군 진평현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고구려 백제 신락, 백제 그러면 한반도 서남 쪽에 백제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중국 정사, 이 송서는 중국의 정사야. 중국 정사 송서 열전에 동이 백제 조가 나온다 이거야. 거기에 보면 백제가 중국의 요서 지방을 침략해서 소유했다 이 말이야. 근데 그 백제가 치소로, 이 여기서 치자는 도읍을 말합니다. 백제가 다스린 바는이 아니라
백제가 진평군 진평현을 치소로 했다는 거예요. 수도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제가 한반도 유역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한때 백제가 왕성할 때 요서 백제가 있었는데 그 요서 백제에는 중국의 진평군 진평현에 백제의 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국 정사 송서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양서 남사에도 같은 내용이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송서 중국의 정사뿐만 아니라 또 흠정 만주 원류고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여기는 지금 백제의 수도가 이 중국에 있었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 흠정 만주 원류고에 보면 아예 백제 국도 제요서란 말이 나와. 백제국의 수도가 요서에 있었다. 아예 국도, 백제 나라의 그 도읍이 요서에 있었다고 못 박아서 나온다 이거야. 이 여진족이 뭐하러 백제를 높이기 위해서 백제의 수도가 요서에 있었다고 그 사람들이 여기다가 거짓말을 써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이 아닌 것을 뭐 때문에 여진족들이 백제의 수도가 요서에 있었다고 그런 기록을 남겼겠습니까? 그러니까 고구려가 저 갈석산 부근에 수도를 정하고 중원을 지배했을 뿐만 아니라 백제도 요서에 수도가 있었다 이 말이야. 근데 이런 기록들이 무슨 다 우리의 지금 조상들이 우리 역사를 빛내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기록을 남겨놓은 게 아니잖아요. 흠정만주 원류고는 여진족의 기록이고 또 무슨 뭐 송서, 양사, 남사 이런 것들은 중국 한족들의 기록이고 두의 통전 또 당태종의 수조, 수양제의 이 수조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중국의 황제, 뭐 정사, 학자 이런 사람들이 쓴 기록에 요서 백제가 요서에 있었고 백제의 수도가 요서에 있었고 고구려가 이 후위 시대에는 저 하북성 평주에 고구려가 수도를 했고 또 당태종이 직접 쓴 조서에는 고구려가 갈석산 밑에 있었고 이런 기록들이 1000년, 1500년 전의 기록들이 우리가 중원의 주인으로서 대륙을 지배했던 그런 것을 문헌으로서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 역사를 배우면서 우리 교과서에서 이런 내용을 국민학교 때부터 소학교 때부터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이라도 배워본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는 역사를 만들어서 날조해가지고 자기 역사를 과장하는 것도 문제지만 있는 역사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중국이 만들어준 그런 사대주의 역사, 신민주의 역사만 가지고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광복을 해가지고 7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역사 광복이 안 됐다는 것은 정말 한국의 이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반성해야 할 일입니다. 비단 학계뿐만 아니라 이 민족 혼을 살리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지금 우리가 그동안
경제 발전, 민주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선진국 수준에 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이 세계의 으뜸 국가가 되려면 역사 광복을 하지 않고는 이 세계의 1등 국가가 되기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가 고구려 백제 신라뿐만 아니라 발해조선 환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하나 근거를 가지고 그것도 세계가 인정하는 근거를 가지고 지금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선 지금 우리가 뭐 중국 사람은 모르고 일본 사람은 모르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두의 통전이라든지 당태종이 직접 쓴 당태종 수양제가 쓴 이 고구려를 정벌하러 올 때 쓴 조서라든지 무경총요라든지 뭐 후한서라든지 시경이라든지 이것은 다 세계가 인정하는 문헌 자료들 아닙니까? 그러면 신라는 어떠냐? 신라도 우리가 신라의 진면목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신라 그러면 경주에 있는 그 신라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대륙 신라가 있었습니다. 금나라의 역사를 쓴 금사세기에 보면 이 금지 시조 휘 한보 초종 고려래라 금나라의 시조가 휘가 한보인데 처음에 고려로부터 왔다. 그런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금나라라 그러면 중국을 지배한 그 아주 위대한 민족 아닙니까? 금나라. 근데 그 금나라의 시조가 여진족의 어떤 인물이 아니라 고려 사람이었다는 거야. 그분의 이름이 한보였다는 거죠. 이게 지금 중국 정사 금사에 나오는 거야. 25사에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흠정만주원류고에 보면 흠정만주원류고는 이게 국가에서 편찬한 겁니다. 아예 더 분명하게 금시조 본종 신라래라. 금나라의 시조는 본래 신라로부터 왔다.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박혀 있어요. 금나라의 시조는 신라에서 왔다. 또 신라왕 금성인데 신라의 왕은 성이 김이라 이거야. 상전 수십세 서로 전하기를 수십세를 했다 이 말이지. 그런데 김지자 신라 내 무이라. 이 금나라가 그 뿌리로 거슬러 올라가면 신라로부터 왔다는 것이 의심이 없다. 금나라의 시조가 신라로부터 왔다는 거야. 의심이 없다는 거야. 건국지명이 여궁 취차라. 건국의 이름도 역시 당연히 여기에서 취한 것이다. 지금 제가 오늘 여기서 설명한 것은 다 중국의 정사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했고 하나도 뭐 야사라든지 한국에만 있고 중국에는 없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설명한 게 아닙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자료를 가지고 설명했는데 중국을 지배한 나라가 중국을 지배한 민족이 물론 중국의 한족도 지금도 중국을 지배하고 있고 옛날에도 지배했지만 한족만 중국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 한민족의 조상들도 신라, 고구려, 백제,
고조선 다 중국을 지배한 그런 위대한 조상들이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이 역사상으로 올라가면 이 우리 한민족의 그 발자취가 남아 있는 거고, 지금은 이 우리 민족이 압록강 남쪽에 이 손바닥만한 땅에서 초라하게 살고 있지만, 고대에는 발해를 중심으로 중원을 지배한, 역사상에서는 한국이 중국의 변방이 아니라 중국의 주인으로서 중원을 지배한 그런 나라였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이 역사와 현실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역사이지 현실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역사를 잃어버려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비록 한반도라고 하는 이 좁은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조상들은 중원의 주인으로서 중국을 지배했던 그런 기록이 우리의 기록뿐만 아니라 이런 중국의 정사 자료들에 다 명명백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 이거야. 그런데 우리 교과서에서 이런 내용들을 전혀 언급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게 이 우리 후손들의 직무유기, 책무유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미화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있는 역사를 그거를 숨기고 이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것은 황하 문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한민족의 문명을 대표하는 것은 발해 문명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고구려, 백제, 신라, 또 이 조선, 환국, 발해조선, 환국, 이것이 전부 발해를 중심으로 우리 조상들이 활동했던 발해 문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중국의 황하 문명이 있고 발해 문명이 있는데, 어떤 것이 중국을 대표하는 주류 문명이냐, 어떤 것이 뿌리고 어떤 것이 지엽이냐. 발해 문명이 중국 문명의 뿌리고 황하 문명이 그 발해 문명을 이어서 나온 문명입니다. 중국의 한족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한족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유방이 세운 한나라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한나라가 이 황하 문명의 꽃을 피웠습니다. 그러나 한나라 이전에 3000년, 4000년, 5000년 전에 중국 문화의 씨앗을 뿌리고 또 그 기초를 닦고 꽃을 피운 황하 문명의 앞선 선진 문명이 있는데, 그것이 발해 문명이었다 이거야. 그 발해 문명의 주인이 바로 우리 한국인의 조상들인 것입니다. 과거를 현실로 착각해서도 안 되고, 또 현실만을 인정하고 과거를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역사는 역사고 현실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이 환국 발족에 대한 위대한 역사, 황하 문명을 능가하는 발해 문명의 이 위대한 역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한민족이 다시 동아시아의 주역으로서 세계에 우뚝 서기 위해서는 이 발해 문명, 황하 문명에 앞서서 중국 문명의 기초를 놓았던 발해 문명을 다시 되찾아야만 한국의 미래가 새롭게 열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